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 고통의 이해 첫 번째 수업에 관련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 수업 방식이죠. DP 대면으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이렇게 Q&A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질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좀 플라시보에 관련된 질문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플라시보에 대한 질문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뿐만 아니라 전체 질문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심신이원론에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세대의 사람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여러 전 강의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해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 질문을 보게 되면 그 질문 속에 그런 전제가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플라시보가 생물리학의 무능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부터 봅시다. 생물리학의 무능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예요. 플라시보라고 하면 정의상 생물학적 활성이 없는 약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활성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활성이 없는데 있다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다. 그렇죠?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플라시보가. 그리고 또 이제 모순인 건 뭐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라시보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요. 새로 개발된 약이 있다 그러면 새로 개발된 약이 B가 있고 기존에 쓰고 있는 약이 A가 있어요. 그럼 이 새로 개발된 B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A보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세 개를 또 하나는 플라시보를 둡니다. 그래서 이 약이 무슨 약인지 모르면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뭐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플라시보라는 것은 내가 효과를 있다고 믿고 그 약을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런 뭐 여러 가지 반복 실험을 통해서 확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보다 더 좋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약보다 좋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플라시보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만 이것은 효과가 있는 걸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런 모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 플라시보라는 것은 아주 뭐 뜨거운 감자였단 말이죠. 언급을 하지만 논리적인 모순이어서 그 현대 생물의학의 치부이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임상실험 같은 그런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무능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학생은 과학과 인문학이 지금까지 잘 융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적용된 것인가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별개의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과 인문학을 우리는 전혀 다른 영역의 지식으로 여겨왔죠. 여태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강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학과 인문학은 별개의 학문이 아니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특히 그 강의에서 뭐 자세히 논하지 않았습니다만 플라시보 연구가 최근에는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뇌과학, 신경과학을 통해서 신경과학의 메커니즘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만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플라시보인데요. 플라시보 효과로 난치병 환자에게 의사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유약을 처방함으로써 그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 전제가 뭐냐면 플라시보로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제가 뭐 맞다 틀리다는 논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플라시보라는 효과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면은 그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생물학적 실질을 가지느냐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생물의학의 무능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어려운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 질문은 기본적으로 그 생물학적 효과라고 하는 것과 심리적 영향이라는 것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는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마 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신연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난 권하고 싶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신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 심신이원론에 근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과학과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과 인문학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요. 고통은 자기 자신의 고통의 습관을 바꾸면서 완화 또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시며 환상통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질문도 똑같아요. 이 질문도 똑같아요. 고통 자체라고 했어요. 고통 자체. 고통 자체라고 하는 거, 고통 자체의 시작을 없애는 방법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학생 주장은 고통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그것이 고통의 실질인데 환상통이라는 것은 그거 관계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상통이라는 것 현상은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자극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극 그 자체가 아니라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어떤 메커니즘에 더 관계된 것이 환상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통 자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고통 자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철저하게 어떤 실제론에 근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있다. 실질이 있다. 존재하는 그것이 있고 그것을 느낌은 현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현상을 분리한 사고방식이 여기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지금 신경과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환상통이나 또는 플라시보 같은 거는 그걸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은 고통은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습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습관을 바꾼다는 얘기는 그 뇌회로를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그 똑같은 자극이 말처럼부터 전달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프로세싱하는 그걸 처리한 뇌의 회로가 다르면 그 느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아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고통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곤 하는데 이런 통증을 견디려면 소위 멘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신력 얘기를 했어요. 정신력. 이것도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된다. 정신력이다. 항상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스포츠에서도 옛날에 무슨 한일전 축구를 하면은 항상 우리가 정신력으로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구분하는 심신이원론의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신력이 좋아야, 멘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멘탈이 좋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몸의 현상과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멘탈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몸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멘탈은 뭔가 관련 없는 그런 어떤 허령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멘탈이 됐든 영혼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정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신연론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몸과 마음이 각각 존재하되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이해하곤 했다. 이 학생은 똑같은 거죠. 심신연의 관점에서 플라시보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은 조금 좀 의문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심신이원론을 근거로 얘기한 거냐 심신이론론을 근거로 얘기한 거냐 하고 묻고 있죠. 이 학생은 한 발짝 더 나온 겁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저는 심신이원론을 극복한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플라시보니 환상통이니 하는 그런 현상들은 심신이원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거는 여태까지 몇백 년 동안 한 200~300년 동안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제 21세기 과학에서는 그런 심신이원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플라시보와 환상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을 통해서 몸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다고 그랬어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정신과 몸을 분리하고 있죠.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라는 거잖아요. 정신과 몸이 구분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신과 몸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몸이 엄청나게 피곤한데 그걸 정신력으로 이기고서 잠이 와 죽겠는데 정신력으로 이기고서 공부를 해갖고 그 다음날 시험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신력으로 이기고 잠을 몰아내서 내 몸의 현상을 몰아내서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몸은 정신이나 마음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요. 통증의 역설 피하지 않을 수 없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겠는 모양이에요. 이건 그냥 상식으로 하면 돼요. 어떤 누가 꼬챙이가 여기서 찔렀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댔어요. 그러면 그걸 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위해로부터 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반사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적어도 없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종교적 의식도 있어요. 뭐 태국의 타이푸삼 축제 같은 거는 뭐 여기다 뭐 꼬챙이를 찌르고 막 고통을 가하는 그런 것도 종교적인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건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고통이 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인간이 느끼는 통증은 생물학적인 고통과 심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통증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또 구분하고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주관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을 가하는 요소는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렇게 객관과 주관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주관적 현상이기도 해요. 동시에 두 개가 구분되지 않아요. 함께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번 그 수업에서 주로 얘기할 거거든요. 오늘은 첫 강의여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요점에 좀 착안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과제도 수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심신연을 극복하자. 그 다음에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붙어있다. 연이어 있다. 바이오 컬처럴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바이오 컬처 생물 문화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환상통이라든가 또는 뭐죠 플라시보 같은 현상은 생물 문화적 현상이다. 생물학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심신이 구분되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거죠.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 피드백을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